안녕하세요. 2월 6일 일요일입니다. 1977년 IMF 외환 위기로 큰 국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치러진 대선 토론회 시청률은 55.7%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은 자진해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해서 IMF 외환 위기를 조기에 탈출하게 됩니다. 2월 3일 열린 제1차 대선 토론회 시청률이 40%에 육박했습니다. 유튜브 시청률을 감안하게 되면 이번 토론회 시청률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1997년 토론회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엄중한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토론 시청률이 60%를 넘었다는 것은 현 정권의 모든 것과 완전히 청산해 달라는 국민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아직도 시정연 방송을 구독하지 못한 분께서는 지금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5 총선 부정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로 그 내막을 밝혀달라. 관련자들을 저는 처벌하고 국회를 해산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부패 사건들을 모두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신라젠, 라임, 울산시장 부정선거, 탈원전, 대장동과 백석동 사기사건, 경기지역화폐, 판문점 USB 사건, K9 수출 사기사건, UAE 대북 송금 사건 등등 수많은 권력형 사건들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당구 대선으로 결정됩니다. 국가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국회를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서울 민심에서 윤석열은 45%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 제1차 대선 토론회 성적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면 50%에 육박하는 지지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점차 윤석열 대세론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55% 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개문 35%, 일부 중도층 10%를 포함한 45%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5% 정도이니까 아직 10% 이상 부족합니다. 윤석열에게 부족한 그 10%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윤석열은 절대 찍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분명 반문 세력이고 반좌파, 친미 반중, 시장주의자들이 틀림없습니다. 편의상 이들을 반골 우파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반골 우파들의 특징은 온라인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고 일당백하는 분들입니다. 반골 우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윤석열은 탄핵사건 관련 핵심 인물이다. 2. 윤석열은 문재인의 아바타이고 우파가 아닌 좌파다. 윤석열은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압도적 승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키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은 박 대통령을 무조건 찾아뵙고 사과와 용서를 진솔하게 빌어야 합니다. 윤석열은 탄핵의 원조를 떨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또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명령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독신으로 국가와 결혼한 분입니다. 오직 많은 시간 책 읽기, 독서로 삶을 채워오신 분입니다. 지난 5년간 감옥에 계시면서도 12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지존의 경지, 이데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책 읽기, 독서입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검증과 연구를 통해서 살아남은 책들은 진리 그 자체가 됩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책은 인간을 신의 경지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옥중 서신에 나오는 글들을 보게 되면 2019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이후 이미 세상의 원한을 화해와 용서로 승화시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인, 특정 조직에 주는 메시지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대의를 위한 말씀만 남길 것입니다. 오직 박근혜 열쇠로만 압승의 문은 열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그 열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단골 우파들은 윤석열은 문재인의 아바타이다, 윤석열은 좌파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글이나 언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윤석열의 이념 성향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윤석열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언행과 공약은 가장 객관성이 보장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1.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이수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은 이마트에서 직접 멸치와 콩을 구매했습니다. 멸공을 구매한 것이죠. 공산주의를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우파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2.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파 성향입니다. 3.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중국 사대주의 청산과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파 성향입니다. 4. 북한이 대선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의 주장은 북한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우파 성향입니다. 5.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하였습니다. 2030 세대 남성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일방적 여성우대 정책에서 남녀 모두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파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6. 민노총을 손볼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3대 악마는 정교조와 민노총 그리고 민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민노총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민노총은 성역이었습니다. 벌집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강단 있는 결심에 박수를 드립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성향입니다. 7. 북한에게 선제 타격을 공식화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도 쇼를 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의 굴종과 평화 소외에 극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파 성향입니다. 8. 중국 신장과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국제협약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중 사대주의와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파 성향입니다. 9. 문재인 정권의 핵심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그 이면에는 기후협약과 환경 문제와 관련된 좌파 이념의 뿌리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좌파 이념의 근간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파 성향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시민단체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공약은 우파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우파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뽑아도 제거되지 않는 좌파들의 세금 도둑질을 이번에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13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생겨났습니다. 박원순은 협동조합, 아름다운 재단 등을 만들어서 좌파 단체에게 세금을 뿌려왔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정치 조직입니다. 싸그리 청산해야 합니다. 극우파 성향입니다. 이상과 같이 윤석열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는 공약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 더 우파 쪽으로, 더 우파 성향에 가까운 공약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반론도 환영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반골 우파들이 주장하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아바타이고 좌파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좌파들의 음모론에 이용당하고 있는 선동술이라 할 것입니다. 우파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공약은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에게 큰 우군이 될 것입니다. 우파의 기본 가치는 화해와 용서입니다. 화해는 현재이고 용서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압도적 승리, 정권 교체는 시대 정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